최근 영상 통해서도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XRP가 포함된 ETF가 드디어 승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커졌었는데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만한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작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SEC가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로 XRP가 제도권 문 앞까지 와 있다라는 뜻일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하나씩 숨어 있어요. 오늘 영상 통해서 XRP가 ETF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변곡점인지 차근차근 정리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운용사가 디지털 라지캡 ETF 전환을 승인을 받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업로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XRP 리플, 솔라나, 에이다까지도 포함된 알트코인 종합 ETF였는데요. 시장 반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XRP가 포함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지면서 이제 진짜로 제도권 진입이 시작이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까지도 한 번에 확 퍼졌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SEC가 갑작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추가 명령 내리기 전까지는 이 승인은 효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승인은 해놓고선 거래는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에 이 ETF는 지금 종이 한 장짜리 승인서만 있고요. 실제 상장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거는 승인인 건지 아니면 승인을 해주지 않은 건지, 말 그대로 지금은 승인됐지만 거래는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관할 충돌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 이걸 두고 두 기관이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XRP처럼 한동안 증권인지 아닌지로 법정 싸움까지 갔던 자산은 미국 SEC 입장에서도 함부로 결정 내리기 부담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SEC는 이번에도 정확한 기준 없이 ETF 출시를 허용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승인한 척은 하되 실제 거래는 정지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시간 벌기용 승인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인데요. 제도를 열 자신은 아직 없고 막자니까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양쪽 눈치 보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XRP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거래는 보류됐지만 이번 ETF 자산 목록에 XRP가 공식적으로 포함이 됐었다라는 거, 이게 진짜 큰 핵심인데요.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한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TF 신청서에 XRP는 이름조차도 올릴 수가 없었고 승인도 당연히 안 됐겠죠. SEC가 XRP는 증권이다라고 우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SEC가 직접 승인 도장까지도 찍었죠. 그리고 그 문서에 어떻습니까? XRP가 보란듯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는 XRP를 무조건 증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SEC는 더 이상 부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래만 보류했다 보니까 결국에 이건 XRP가 제도권 문턱 앞에 와 있다는 신호인 거고, ETF 거래가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XRP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XRP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흐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냐 마냐를 떠나가지고요. 지금은 자산의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구간인 거고, ETF는 단순하게 펌핑용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예요. 그 통로 앞에서 지금 XRP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거래는 막혀있지만 XRP는 더 이상 시장에서 무시당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미국 SEC도 이제는 쉽게 손을 대지를 못해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분들만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XRP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상승 중에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3,000원 초반 박스권에서 꾸준하게 저점을 다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3,015원까지 밀렸던 흐름에서 다시 3,085원까지 올라오면서 약한 반등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초기 시그널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은 3,008원, 그리고 200일 장기 이평선은 3,014원, 그리고 5일선은 3,030원 근처에서 세 개가 다 모여 있습니다. 말인즉슨 지금 단기, 중기, 중장기 선들이 서로 수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추세선입니다. 5월달 이후에 계속 눌려왔었던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캔들들이 한번 시도했었다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파는 하지 못한 상태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락 압력이 아직까진 존재하지만 하단 지지는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지금 필요한 전략을 살펴보면은 XRP는 3,000원 초반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 시도까지도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매수 전략은 2,980원에서 3,050원 정도 지지 확인하시면서 분할 진입하시거나 위쪽 저항은 3,150원에서 3,200원대 구간이 1차 관문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선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 강력한 매수세가 붙는지 여부인데요. 거래량 없이 눌리게 된다면 다시 2,850원에서 2,900원대까지도 눌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손절에서는 그 지지선 이탈 여부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되 2,850원 종가 기준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기준 관리도 고려해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요약드리자면 XRP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전환 시점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하락 추세 마감 전조가 보이기 시작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나 강력한 캔들 흐름이 붙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방향성 자체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의 흐름이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향후 3개월 안에 XRP 가격이 아주 크게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SEC가 ETF 신청을 승인할지 말지를 두고 이제는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XRP가 미국 금융시장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월가에서는 XRP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이 95%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이 말은 블룸버그에서 나왔고 시장은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SEC가 최종 결정을 내려두는 날짜는 10월 10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3개월 안에 XRP는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에 문턱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볼튼 여러가지 다수의 기관들이 XRP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한 상태고 승인만 떨어지면 XRP는 드디어 공식적인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XRP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SEC랑 리플의 소송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고 정확히는 거래소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이건 ETF 승인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ETF는 증권이 아닌 상품일 때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ETF가 승인된다는 건 단순하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공식 루트가 열린다는 뜻인 거고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ETF 승인 이후에는 연금과 헤지펀드, 각종 글로벌 투자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겁니다. 코인판의 투자가 아니라 제도권의 자산 운영으로 넘어가는 구조겠죠. 지금 XRP 가격은 약 2.2달러 근처에서 횡보 중에 있고요. 그런데 10월달 승인이라는 촉매제가 붙게 된다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3달러 이상까지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다만 이거는 단타형 펌핑이 아니라 시장에서 XRP의 지위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ETF 이슈가 왜 이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일까요? XRP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도권 문 앞에서 멈춰 있었고 소송이나 규제, 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넘었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 마지막 문턱인 거고 ETF가 승인되는 순간 XRP는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겁니다. 단순한 가격 이슈가 아니라요. 금융 질서 안에서 XRP가 자리를 잡는 구조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지금 XRP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지켜보는 분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게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속는 거 아니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XRP가 마주한 10월 10일 같은 경우는요. 그간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지금부터 딱 3개월 남았어요. 우리는 진짜로 XRP의 운명이 바뀌는 현장을 함께 지켜보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 ETF 진짜 승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후속 영상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과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냉정한 이야기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다 같이 잘 되는 구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시장은 누군가의 손실을 위해서 누군가의 수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손절을 해야지 그 반대편에서 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이고 또 냉정한 시장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께서 지쳐버리고 더는 못하겠다라면서 시장을 떠나는 시기, 리또 속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시기, 그때 시장은 오히려 더 가볍고 더 유연하게 예전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몸이 가벼워진 만큼 상승의 탄력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층과 어깨층의 무거운 매물들이 빠지면서 진짜 상승 흐름은 그 이후에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나 코인 안 할 거다 곡소리 들리면서 그냥 주식할래, 국내 주식할래, 아니면 미국 주식으로 빠지겠다, 이런 뉴스라거나 유튜브에서 암호화폐 폭락, 코인 손실, 이런 키워드 말 자체가 많아질 때 그게 바로 흐름이 바뀌려는 징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운영하는 이 코인 신사 채널 댓글에 부정적인 반응이 부쩍 많아진다? 그거는 오히려 진짜 바닥이 가까워졌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댓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인 거고, 그 안에서도 저는 진심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런 의견들 덕분에 제가 더 고민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말씀하기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영상 아래 달아드린 링크라거나 번호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안내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해요.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절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바라는 시점에 오르지도 않고요, 내가 참지 못할 때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늘 그렇게 움직여 왔었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적인 패턴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2020년 3월 16일 XRP는 단돈 160원이었습니다. 그 XRP가 4,900원까지 올라간 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거의 30배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반등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 상승의 시나리오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시장을 원망하기보다 그 흐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갖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번호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거나 문의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힘든 시장 여태까지 잘 버텨오셨고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